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도깨비 눈썹을 하고 계시는 각도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던 사이에 몸에 이렇게 털들이 많이 자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고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우리는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올랐구나. 네. 작년 깨진 게 많이 복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각도기님이 뭐 작년에 거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뭐 로봇도 없는 것 같고 뭐 AI는 저 성향엔 살 것 같지도 않고 특히나 네. 2차 전지는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분명히 거짓말일 것이다. 아니면 먹을 게 없다. 네. 맨날 싼 주식 찾다가 심지어 지금은 건설 이런 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거짓말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고객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객인가요? 제 고객분들이 얘기해 주셔요. 근데 아직도 21년도에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적자예요. 네, 아직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흑자 전환하면 적자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본전 오니까 너무 신날 거거든요. 네네.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릴 거거든요.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좌 깨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죠.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주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건데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흑자 전환했으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에 흑자 전환했으니 웬 떡이냐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한테 처음 오실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오래 하시면 결과적으로 누적적으로 분명히 좋은 모양새를 볼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다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실 거고 근데 이제 2000년부터 오신 분들은 체험을 이미 하고 계시고 네. 사실 2000년분에 오셨던 분들도 21년도에 굉장히 뭐 고점의 손실이 어마무시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요 추세면은 올해 안에 고점도 돌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고 제가 막 3천 넘어갔을 때는 곧 4천 될 거라고 제가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지수 고점 말고 네 지수 고점. 계좌 지수 저도 몰라요.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항상 제가 영원하고 꿈꾸는 거죠. 아니, 아침마다 근데, 눈 떠서 9시면 되면 확인하는 게 그건데. 근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 좋으면 올해도 21년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보통 시장이 말하는 주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수익률이 잘 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싼 주식을 오래 보유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다른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진짜 잘하신 분들은 이번에 뭐 2차 전지 하시면서 또 원래 셀업체 했다가 양극체 했다 막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 그것도 그쪽에 집중 투자하시고 이랬다면 수익 많이 났겠죠. 네. 그런 분들은 뭐 10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그 장에서도 올해까지 하면. 근데 저한테는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고 그 시세를 잘 추종해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하는 재주는 없고 제가 이제 선택하는 기업들은 때가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기업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무조건 싼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싸면 지금 현재 저평가가 다니면서도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이익이 올라오는 기업들 이익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기업 확장되고 있고 매출도 확장되고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덩달아 빠진 애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됐잖아요. 작년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얘네들이 같이 쪽도 못 쓰고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이 약간의 상승과 횡보를 보여주니 투자가 다시 시작이 재개가 되니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선택을 받으니까 다행인데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선택을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직 절반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계속 확인을 해보고 이 회사가 우리가 원래 처음 매입했을 당시의 내용과 달라진 게 있는지 소위 말하는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꾸준히 잘하고 있는지 꾸준히 잘하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20%든 30%든 물타기죠. 왜냐면 완전한 찬스거든. 이제는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찬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뭐 의류 쪽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52주 신고가 나고 뭐
음식료 중에 52주 신고가 근처에 가고 있는 놈들을 계속 팔았죠.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이 52주 신저가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밑에 더 싸서 뭐 얘네들은 뭐 20-30% 수익 났는데 사실은 20-30% 수익 날라고 사지는 않았거든요. 네. 50% 100%를 보고 샀는데 20-30%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제 100% 이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왜 약간 사람들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은 그런 종목들은 50% 100%다 먹고 얘는 그때 동안 계속 눌려 있으면 먹을 거 다 먹고 싸질 때 이렇게 사고 이렇게 네. 하면 가장 좋지 않나?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거 안 맞죠? 그렇게 딱딱 세상이 그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나요? 꿈이지 꿈. 네, 그 정도는. 네. 눈여겨보는 거죠. 관심 없어하는 종목보다는 난 반짝반짝거리는 종목, 네. 그 종목들을 더 공부해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퍼포먼스가 더 좋진 않나요? 잘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같은 거 요즘에 잘해가지고 들어갔으면 뭐 좋았겠죠.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투자자마다. 보통 이제 공부를 보통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종목을 남들보다 빨리 사서 네. 남들이 그걸 알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또 그 다음 반짝일 것 같은 종목 보통 그렇게 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21년도에 이미 2차 전지 주식은 없었어요. 다 팔고 2020년에 이미 들고 있었거든요. 장비주. 네. 수익 많이 났습니다. 50%인가 100% 정도. 마지막에 판 건 거의 100% 수익 났어요. 그래서 100% 수익 났고 그네들은 팔았고 사실 보통 그 정도면 잘못 판 게 아닌데 100%까지 먹었으면 쉬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뭐 적절하게 잘 빠졌는데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오른 건데 이건 결국 IRA법 미국. 그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IRA법 공부를 고민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IRA법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팔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네네. 뭐 나는 이미 수익 실현했고 밸류에이션이 다 과해졌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IRA가 추가적인 밸류를 만들었던 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면 지금의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상승 이런 네. 부분은 좀 각도기님이 보시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테슬라 때도 너무 희망적이었죠. 테슬라 $1,000 이상에서 너무 희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밝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막 매기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고 저는 그때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이 땡겨왔다. 3-4년 이상을 땡겨왔다는 건데 2차 전지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3-4년 이상 땡겼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셧다운 시키는 바람에 3-4년이 보장이 된 거예요. 한국의 업체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고 있는 건 LFP가 드디어 회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싼 배터리. 예,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제가 가격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반값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값 배터리를 사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미국 업체들이 그걸 할 것이냐? 그걸 하면 보조금 못 받을 거거든요. 네. 근데 보조금을 못 받아도 가격이 싸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보통 지금 다 5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천만 원짜리 차가 나와요. 물론 이제 거리는 좀 덜 나가. 근데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 과연 선택이 안 될까? 근데 만약에 그게 선택이 되면 한국 셀업체들은 조금 경쟁 상대가 하나 추가 더 생긴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건 좋지 않은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조금 비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맞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올랐지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제가 계산을 잘 안 해봐요. 싼 주식도 계산할 시간이 없는데 뭐 많이 오른 주식을 어떻게 계산하냐.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섹터로 정말 물론 이제 종목 장세 그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지만 요즘 공부해 보니까 와. 뭐 이런 노다지? 야, 이거 앞으로 노다지가 될 가능성이 많겠는데? 네. 라고 하는 것 건설업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건설업 여기 보시는 분들 건설을 지금 얘기하면 말이 돼. 그러니까 그거 말고 건설 노다지 있는 거 맞고요. 아니 땅 파갖고 금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주가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 저희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노다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설업종에서 왜 이렇게 튀는 게 나오지 하면서 아마 올해 중반 이후에 깜짝 놀라실 게 있는데
저는 그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진짜 올해 중반. 중반 이후에 올해 중반까지는 안 돼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심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탕수육 얘기 한번 할까요? 뭐 탕수육만 하시겠어요? 코스를 하셔야지. 그 코스. 호텔 코스? 응, 좋습니다. 호텔 코스 하시죠.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포시즌 갈까요? 아유 뭐 어차피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 선택은 알아서 알겠습니다. 가까워 포시즌이 가까워서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 가슴 뛰는 업종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예요. 올해는 너무 오래 쉬었어요. 2018년 이래 계속 쉬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오래 쉬면 아예 없는 쪽이 아니라면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이 오거든요. 사이클상으로. 근데 제약 바이오 워낙 많이 쉬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800조짜리 시장을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부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았던 기업 그 다음에 일부는 묻지마 이게 섞어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원래 묻지마 최고의 영역이 바이오예요. 예, 그렇죠. 물어도 모르거든. HC 101번의 효능이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일단 밸류에이션을 쳐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많아요. 제약 특별히 오래된 전통 제약 쪽에서 싸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거 뭐 예를 들면 각도기님이 각도기가 제약 바이오가 좋다 그랬는데 그게 뭐요? 새로운 바람을 부는 그런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은 제약 회사인데 저는 옛날에 수백 개의 전기전자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나왔듯이 네네. 제약 바이오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아니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네네네. 그런 회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터뜨릴 수 있는. 지난 4년간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기점에 오는 회사들은 점점 많아질 건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2018년 이전으로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네. 사기꾼인 거야. 그렇죠. 완전히 사기꾼인 거야 이쪽은. 그래서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 상처가 아물 시간이 됐고 실제로 또 뭔가 좋은 결과치를 발표할 애들도 이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좀 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실적이 우상향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멀티플 좀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기존 한국 평균보다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시장 평균 멀티플보다 낮게 거래되는 제약 회사들 중에 이익과 매출 성장이 추가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 찾아보면 좋죠. 반도체도 그렇지만 제약 바이오는 훨씬 더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제약 바이오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보라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각도기님만의 방법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오래된 회사이면 좋겠고요. 이미 한 20년, 30년 업력 이상 됐으면 검증된 거잖아요. 네네. 망하진 않는다. 뭔가 검증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신약을 장착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뭔가 임상이 통과됐거나 그런 거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다치면서 그 중에서 가격이 싼 놈들은 안 다치면서 성공할 수 있고 무슨 임상 3상이 앞으로 될 건데 이게 엄청나게 어떤 건데 소설 쓰는 거는 소설이 회자되면 한번 주가 크게 튈 수 있으나 그 다음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일단 포기하고 가는 거죠. 내용을 모르겠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내용을 모르겠는 거는 안 하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만 말씀드렸는데 네. 전기전자가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들이 워낙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부터 한 6개월 걸쳐서 이렇게 사서 모으기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올해 못 가더라도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제 최근에 저희 영상들이 AI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하는 내용들이 나갔는데 AI가 결국은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상품화 안 했을 뿐이죠. 근데 그 상품화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회필 마이크로소프트야. 그리고 회필 빙이에요. 그러면 구글을 건드리게 자극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 바드를 냈다가 예, 훔신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쪽을 많이 팔았죠. 쪽을 파는 거죠. 근데 누가 뭐래도 예전에 딥마인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알파고 네. 다 구글이에요. 네, 예. 구글에서 AI는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파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뽑아서 연구원으로 썼던데도 그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제일 먼저 했잖아요. 구글 주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연구 그만하고 돈 되는 일 좀 하라고. 너네는 맨날 연구하고 뭐 실험하고 하면서 뭐 언제 돈은 버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자극이 제대로 들어왔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면서 검색의 왕이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구글한테요. 절치부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 결국 광고 시장하고 싸우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으니까 구글은 똥줄 타는 상황이에요. 대응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 말이 나온 김에 AI나 아니면 로봇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섹터를 하면 좋죠. 예를 들어 요리 AI 뭐 이런 거를 한다. 요리 AI를 해서 청국장은 어떻게 끓여야 돼? 하면 주르륵 그것만 셀렉을 잘해주게 뭐 이렇게 특화를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하는 영역은 살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AI를 한 번 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섹터별로 네. 잘 맞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잘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말씀하시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아, 뭐 백화점 같은 건 우리나라는 힘들 거고. 그거는 이번에 지금 100억 달러 받잖아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보통 큰 영역이 아닌 거죠. 아니 우리나라의 그 AI 관련 대표님이 또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해야지 넓게는 아마 우리나라가 따라가긴 힘들다라는 논조로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기억은 나는데 요즘 뭐 AI 없고 그다음에 그 로봇 없고 뭐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으면 크게 재미없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미없고 내게 그래도 원금은 올해 연초보다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거꾸로 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지금 진짜 마음이 초조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 도대체 어떻게 지금 마음을 다잡고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뭐 계좌를 좀 뭐 물타기를 다 한다기보다는 좀 자산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물타기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 같은 그 어프로치를 하셨으면 물타기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점의 장목은 물타기를 하면 더 빨리 깨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NFT라든가 뭐 게임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했다거나 이러셨던 분은 그 과정이 떨어지는 과정에 물타기를 했으면 지금 완전히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전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적으셔야 돼요. 어떤 연유로 내가 이걸 샀는지.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이걸 샀는지.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내가 이거 돈을 벌려고 산 건지 아닌지가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건 고쳐서 새로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왜 어떤 마음과 태도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 너무 큰 돈으로 하지 말고 제 느낌은 어차피 다 날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하면서 피드백을 열심히 하셔라.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금을 조금씩 늘려라. 한꺼번에 늘리면 안 되는 게 욕심 때문에 또 안 보입니다. 같이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조금씩 늘리면서 그런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약간 갈등이 있는 게 제가 옳은 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죠. 왜냐면 이건 인간 본성과의 싸움이거든요. 인간 본성은 항상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금융전사 얘기하는 것도 10만만 돼도 이거 어마무시한 거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몇만 명만 돼도 그건 엄청난 거니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본성을 고치지 않는 한 주식에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사실
그 은근히 뭐 고집도 있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는 게 가장 좋은 건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각도기님한테 100%다 맡겨라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 성향과 잘 맞는 분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잘 파는 사람이 주식도 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굳이 뭐 요리를 훨씬 더 잘할 것 같으면 그거에 더 신경을 쓰고 주식은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기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막 저도 문자 많이 오거든요. 뭐, 리딩방. 뭐 각도 기체나 사칭도 맹 있지만 사칭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예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뭐 그 텔레그램으로 뭐 한 달에 3만 원 주면 이제 뭐 이렇게 정보 주고 물론 그건 막상 거기 들어가 보면 3만 원은 이제 100명이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더 고급 정보나 조금 더 빠른 정보는 또 더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재미삼아도 한번 해봤고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 그건 다 의미가 없고 그분들은 저희가 내는 그 뭐 수강료라 그래야 되나요? 월 정액 그걸로 써도 충분히 생활이 되실 만큼 그 큰 사업이에요. 생활이 되실 만큼 돈을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액티브 펀드가 죽어가면서 정말 안타까운데 모든 게 리딩방처럼 바뀌고 있어요. 대표 메이저 업체들은 대출업자들이 됐고 예. 주식담보대출로 그걸로 수익 내는 거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어진 거죠. 주식담보대출업자가 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리딩방으로 해준다고 그러고 리딩방 해서 결과 좋았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좀 한두 명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리딩방 안에서는 있습니다. 인증하거든요. 자기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도 엄청 벌고 또 한 축은 교육으로 벌어요. 근데 주식시장 놀라운 게 뭐가 없냐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네. 주식시장 아니 리딩방으로 돈 벌고 교육으로 돈 벌고 대출해서 돈 버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저는 이건 무주공사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그 제가 잘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작년도 하나도 안 깨지고 2000년에 벌고 20년에 벌고 21년에도 벌고 작년에 안 깨지고 올해 또 벌고 이러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뭐 이 장에 4년간 뭐 400% 500% 수익 나면 좋았겠죠. 그렇게는 못했는데 그래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난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저는 이 일을 그래서 잘해보고 싶고 못하는 걸 조금 실력을 계속 키우고 싶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보시기에 되게 답답하잖아요. 2차 전지도 안 하고 옛날에 맞죠? NFT는 했나? 메타버스는 했나?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도 그냥 시간 지나니까 조금 개선되면서 시간이 이제 장이 올라오니까 조금씩 개선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연예 기획사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좌에 혹시나 뭐 사나 혹시 또 그쪽에 또 가까이 가까운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정보도 왠지 더 많이 알 것 같고 어느 기획사가 더 좋다 이런 거 안 사셨잖아요. 그래 음식료 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음식료. 저는 그게 K-팝에 대한 투자였어요. 음식료가. 왜냐면은 이거 비싸서 못 사겠고 진이 진라면 먹어서 오를 거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음식료는 요즘 한류 열풍으로 얘네들이 그 싸게 하나씩 그 외국 사람이 사 먹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K-팝이네, K 한류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엔터보다 안 오르더라고요. 오르긴 올랐지만. 네. 뭐 어쨌든 엔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오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중간에 뭐 말을 좀 끊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안 했는데도 수익이 나는 거 보면 저도 조금 신기하긴 신기하거든요. 근데 아직 21년에 오신 분은 아직 수익이 아니라서 저는 아직 수익 났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21년에 오신 분들이 수익이 나야죠. 네. 그때 3,000포인트 이상에서 오신 분들이 아직 아직도 두 자릿수 손실이 이신 분이 좀 있어요. 3,000포인트 때 오신 분들 중에. 네. 그분들에게 중간에 한 말씀 해주세요. 좀 기다리라든지. 기다리는데 좀 많이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본전까지 가는데 시간 걸릴 거고 플러스 나는데 시간 걸리고 수익이 확대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좀 길게 발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내 계좌 수익률만 보면 인내심 발휘하기 힘드니 시장 대비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2,400대잖아요. 근데 3,000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아마 내 느낌에는 2,500대면 상당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거든요. 손실이
이제 겨우 2분이야. 본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00포인트를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음번 입장하셨을 그 지수가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1년이든 2든 3년이든 오겠죠. 네. 원래 보통은 우상향 하니까 언젠가 오면 그때 내 계좌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진입한 시점, 본인이 진입한 시점까지는 한번 참아달라. 근데 그게 힘들긴 하지. 그렇죠.